해군과 해병대가 경북 포항 일대에서 2025년 전반기 합동 상륙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륙훈련엔 육해공군 해병대 합동전력 3,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부대는 상륙훈련의 핵심인 결정적 행동을 통해 상륙작전 계획 수립과 합동전력 운용 절차를 더욱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노동신문 등 언론 매체에 보낸 서면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당 중앙군사위는 입장문에서 북한 군부대가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에 참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 480주년입니다. 육군 31사단 이순신 여단 장병들은 탄신 기념일을 맞아 해상해안 대침투 훈련을 진행하며 충무공 호국 정신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 해군작전사령부와 주한미 해군사령부 장병들은 충무공 전사적지를 견학하며 충무공의 업적과 발자취를 살펴보고 조국 해양수호 의지를 계승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우리 해군과 해병대가 대규모 상륙훈련을 펼쳤습니다. 바다와 하늘을 넘나들며 합동 상륙작전 능력을 한 단계 높였는데요. 다양한 위협에 대응해 무인 전력을 활용한 작전 개념도 발전시켰습니다. 박인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적진을 향해 속도를 높이는 해병대 상륙 돌격 장갑차. 해군 함정의 함포, 공군 전투 임무기의 지원 속에 해안에 성공적으로 상륙합니다. 장갑차에서 내린 상륙군들은 거침없이 하차 전투에 돌입합니다. 해군 해병대 합동 상륙 훈련의 핵심, 결정적 행동입니다. 이번 합동 상륙 훈련에는 육해공군 해병대 병력 3,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해병대에서 빨간 명찰을 달고 첫 상륙훈련에 큰 자부심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국민이 신뢰하고 가족에게 자랑스러운 강인한 해병대가 되기 위해 앞으로도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군 합동 전력은 바다와 하늘을 장악하며 보다 입체적인 상륙작전을 펼쳤습니다. 해군 해병대는 이번 훈련에서 무인기를 비롯한 정찰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특히 적의 자폭형 무인기로부터 우리 군의 생존성을 확보하는 능력도 키웠습니다. 해병대는 공병을 주축으로 장애물 개척 TF를 운용했습니다. 전투 장갑 도저 등의 장비는 지뢰지대와 장애물을 제거해 상륙군의 지상 작전을 원활하게 했습니다. 합동 상륙훈련은 해군과 해병대의 완벽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합동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국민에게 신뢰받고 언제라도 임무를 완수하는 강한 해병대가 되겠습니다. 해군 해병대는 이번 훈련 성과를 바탕으로 합동 전력 운용 절차 등 상륙작전 능력을 더욱 발전시킬 방침입니다. KFN 뉴스 박인배입니다. 미군이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A를 군산 공군기지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군이 F-35A를 군산 공군기지에 상시 배치한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며 우선 1개 비행대대에 20대를 배치하고 추가로 1개 비행대대는 순환 배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한국공군도 추가로 도입하는 F-35A 20대를 군산기지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군산기지에서 한미 F-35A가 함께 작전 임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재 군산기지와 오산기지에 분산 배치된 주한미군 제7공군의 F-16 전투기는 모두 오산기지로 옮겨갑니다. 피터 카사르스키스 8 전투비행단장은 군산기지 운영 방식에 큰 변화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며 8 전투비행단이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고 후속 부대를 수용해 기지를 방어하며 북쪽으로 진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 F-35A와 F-16의 새로운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고 중국 견제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풀이했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북한이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 인정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 파병이 러북 조약에 따른 행동이라고 주장하며 파병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이태검 기자입니다. 북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조선중앙통신 등 언론에 보낸 서면 입장문을 통해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당 중앙군사위는 러시아 연방에 대한 우크라이나 당국의 모험적인 무력 침공을 격퇴하기 위한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이 승리적으로 종결됐다며 북한 군부대가 국가수반의 명령에 따라 쿠르스크 지역에 참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북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되며 그 이행에 가장 충실한 행동적 표현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이에 대해 명백한 불법적 행위라며 기만적인 행태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적 행위입니다. 북한이 스스로의 불법적 행위를 포장하기 위한 기만적인 행태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미 국무부도 성명을 통해 북한군 파병과 러시아의 대가성 대북 지원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쿠르스크 해방작전에 투입됐다고 강조한 북한, 이는 러시아 영토 재탈환에 북한군이 활용됐음을 강조해 러북 조약 이행 차원이라는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KFN 뉴스 이태검입니다. 북한이 5,000톤급 신형 구축함을 건조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구축함 진수 기념식에 참석해 원양 작전함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은배 기자입니다. 북한의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기념일인 지난 25일 남포조선소에서 신형 구축함 진수기념식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기념식에 참석해 내년에도 이런 급의 전투함선들을 건조할 것이며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더 큰 순양함과 각이한 호위함들도 건조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며 원양작전 함대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위원장은 핵위협이 동반되는 한반도의 군사적 위협을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데 가장 믿음직한 수단은 원양작전 능력을 보유하는 것이라며 이번 진수식이 해군 강화의 신호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구축함에 대해서는 대공, 대함, 대잠, 대탄도미사일 능력은 물론 초음속 전략순항미사일, 전술탄도미사일을 비롯해 육상타격 작전 능력을 최대로 강화할 수 있는 무장체계들이 탑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구축함이 필요한 공정을 거쳐 내년도 초에 해군에 인도돼 작전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KFN 뉴스 김은별입니다. 매년 4월 28일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탄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를 맞아 이순신 장군의 호국 정신을 이어받은 육군 31사단 이순신 여단 장병들이 우리 해안선을 지키기 위한 경계 작전을 진행했습니다. 신소진 기자입니다.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능히 1000사람도 두렵게 할 수 있다. 망망대해 파도 소리 가득한 남해 앞바다를 충무공 이순신처럼 우뚝하게 지켜온 장병들이 있습니다. 성공적인 대침투 작전 중 하나로 손꼽히는 1998년 12월 17일 여수 인포 지역 북한 반잠수정 침투 사건. 충무공의 정신을 계승한 육군 31사단 이순신 여단과 남해를 수호하는 장병들은 당시 단 한 건의 피해도 받지 않고 북한 반잠수정을 격침시켰습니다. 간첩사체 6구, 반잠수정 등 182종 1029점의 장비를 노획하는 전과도 냈습니다. 이를 이어받은 이순신 여단 장병들. 긴급 상황이 발생하자 서둘러 총과 탄을 챙기고 통신 장비를 확인합니다. 즉각 해안 현장으로 이동해 한치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경계 작전이 펼쳐집니다. 필사즉성의 정신을 이어받아 앞으로도 여단은 전투 준비 태세를 확립하고 수사불패의 정신으로 무장하여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여단을 육성하겠습니다. 이번 훈련은 임차 선박을 활용한 대항군 운용으로 실전 같은 상황을 조성해 몰입도를 높였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장비로 현장을 가시화하고 대응력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장병들은 평가했습니다.
현장 가시화를 위해 안보폰을 활용한 실시간 현장 보고와 BMTS를 통한 실시간 위치 보고 등 보다 정확히 적을 추적하고 부대는 모든 완전 작전의 시작은 완벽한 경계 태세에서 비롯된다며 침투한 적은 반드시 찾아내 현장에서 작전을 종결할 것이라는 결연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키려는 장병들의 불굴의 의지는 400년 전에도 98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대는 앞으로도 24시간 경계태세로 국가와 국민을 지켜나갈 예정입니다. KFN 뉴스 신소진입니다. 해군 작전사령부와 주한미 해군사령부 장병들도 지난 25일 경남 통영에 있는 충무공 이순신 전사적지를 견학하며 이순신 장군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기렸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거북선에 올라탄 한미 장병들, 배 곳곳을 꼼꼼히 둘러봅니다. 노젓기도 하며 거북선에서의 활동도 체험합니다. 충무공 이순신 탄신 480주년을 맞아 한미 해군 장병 35명이 충무공 전사적지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충무공 정신을 이해하고 부여된 임무를 함께 완수할 것을 다짐하며 충무공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전사적지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충무공 정신으로 무장한 한미 해군 장병들은 굳건한 연합 해양 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하며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켜나가겠습니다. 한미 해군 장병들은 충무공 이순신의 영정과 위패가 모셔져 있는 통영 충렬사를 찾아 참배하며 충무공의 숭고한 헌신과 희생을 기렸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시대 경상, 전라, 충청의 삼도수군을 지휘하던 삼도수군 통제형을 방문해 해설사가 들려주는 충무공의 생애와 주요 해전별 전술에 대해 들으며 충무공의 전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습니다. I'm truly honored to be here to learn more of the history of Admiral Yi. As you know, we have the statue of Admiral Yi in front of the CNFK headquarters. So, as for the entire staff of CNFK, we are honored to be part of this. 전사적지를 둘러보며 상호 유대감을 형성한 한미 해군 장병들은 통영 강구한 항구를 찾아 조선수군의 군선인 판옥선과 거북선을 함께 관람하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오직 국가의 안위만을 생각한 충무공의 조국 해양수호 의지를 되새겼습니다. 한미 해군 장병들은 충무공 이순신 전사적지를 함께 견학하며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충무공의 호국 정신을 계승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육군 6사단 6탄 진격대대가 더욱 내실 있는 유해 발굴을 위한 특별한 정신전력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전투 당시의 상황과 유해 발굴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진심을 다하는 유해 발굴 작전을 진행하기 위해 부대원 모두가 뜻을 모았습니다. 현장에 백재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육군 6사단 6탄 진격대대 장병들이 특별한 연사를 만났습니다. 15세 나이에 학도병으로 자원 입대해 6.25 전쟁에 참전하고 육군 상사로 예편한 임석환호. 장병들은 유해 발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함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납니다. 이번 교육은 유해 발굴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해 진행됐습니다. 부대는 6.25 전쟁 참전용사 초빙 강연과 더불어 더욱 내실 있는 유해 발굴 작전을 위한 다양한 교육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한국사 동아리를 운영해 유해 발굴 관련 전사를 연구했으며 세 차례에 걸친 간부 전사 교육을 통해 유해 발굴의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한 주 동안 6.25 전쟁에 대한 강의와 유해 발굴 스피드 퀴즈, 안보 견학으로 무형 전투력을 극대화했습니다. 유해 발굴이 참전 유공자 유가족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장병들은 교육을 바탕으로 유해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신 호국 영령들이 조국의 품으로 돌아오는 숭고한 여정을 함께하게 되어 큰 영광입니다. 한 분 한 분 끝까지 책임진다는 각오 아래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알고 가는 유해 발굴, 진심을 다하는 유해 발굴을 위한 6사단 6탄 진격대대의 노력. 부대는 29일 진행하는 개토식을 시작으로 다가오는 6월까지 유해 발굴을 이어갑니다. KFN 뉴스 백재윤입니다.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이 어제 울산 HD와의 경기에서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강한 군인 정신으로 무장한 수사불패의 플레이, 김효진 기자가 전합니다. 경기 시작 휘슬과 함께 공격적으로 나선 국군체육부대 남자축구팀.
경기 전반 29분 유강현 병장이 상대 수비와 골키퍼 조현우의 패스미스를 가로채더니 골을 터뜨립니다. 자신의 생일을 자축하는 생일 축포이자 선취골이었습니다. 후반전 울산 HD는 공격 자원을 추가 투입하며 만회골을 노렸지만 국군 체육부대의 탄탄한 수비를 뚫긴 역부족이었습니다. 경기 종료 시간이 다가오자 울산 HD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는데 우리 장병들은 그럴수록 수비의 빈틈을 찾기 위해 더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 결과 후반 44분 김봉수 병장의 크로스를 박상혁 상병이 헤더로 올려 승부를 결정졌고 관객석에선 큰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2대 0이란 승리로 5승 2무 3패, 승점 17점이 되면서 상위권인 3위로 올라선 데다 김천으로 연고를 옮긴 후 울산을 상대로 거둔 첫 승리라 그 의미가 배가 돼서입니다. 그렇게 전방에서 강하게 압박을 해서 좀 상대를 불편하게 만들자라고 했는데 전반에 그게 잘 먹힌 것 같습니다. 남은 경기들도 그런 마음으로 또 한 경기 한 경기 소중하게 임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연패 탈출과 함께 상위권 경쟁에 좋은 분위기를 만든 국군 체육부대 남자 축구팀은 5월 2일 포항 스틸러스, 5일 광주 FC, 11일엔 강원 FC와의 맞대결까지 원정 3연전을 통해 승점 사냥에 나서며 KFN은 선수들의 수사불패 플레이를 중계합니다. KFN 뉴스 김효진입니다. 이어서 군인이 좋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육군 인사사령부 모집홍보관으로 임무 수행 중인 김현규 상사를 소개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김현규 상사에게는 특별한 이력이 있습니다. MBC 진짜 사나이 프로그램에 훈련 교관으로 출연했던 것인데요. 출중한 외모와 카리스마로 당시 꿀성대교관이란 별명까지 얻었던 김 상사. 지금은 군 인력 획득의 최전선에서 맹활약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부서에서 어떤 임무를 하시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는 이제 대전 충남 모집홍보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작전지는 대전 지역의 한 고등학교. 부사관 꿈나무들을 먼저 만나봅니다. 저는 김현규 상사입니다. 나이는 올해 32살인데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부사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차가 벌써 15년 차가 됐어요. 저는 일반적이지 않은 군 경력을 가지고 있어요. 약 10년 가까이 교관의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26살 좀 이른 나이에 했는데 가족도 마찬가지로 군인입니다. 현재 육군 상사고요. 아이를 최근에 출산을 해서 휴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군은 아니지만 여군의 삶, 여군의 생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소개를 넣어봤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멋있으세요. 설명해 주신 김윤 상사님한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도 부사관이 돼서 다시 한번 뵙게 된다면 특강해 주신 거 정말 도움이 잘 됐고 감사하다고 전해드리고 싶어요. 선배님 잘 부탁드립니다 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김현규 상사는 부사관 꿈나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팀장님 여기 전방 여기지 않습니까? 맞아. 네. 오늘의 두 번째 작전 지역은 대학교. 김 상사님 정복을 입고 이런 작업까지 하시는데 힘들진 않으세요? 처음에는 되게 불편함이 있었는데 지금은 정복이 전투복 마냥 좀 편해진 느낌이 있어서 그냥 즐기고 있습니다. 10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이 현수막을 보고 포스터를 보고 육군 간부 한번 해볼까? 라는 마음이 든다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귀한 인력을 획득해 가려면 1분도 헛되지 않게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찾은 곳은 육군 훈련소 이병식 현장. 오늘의 마지막 작전 지역입니다. 육군 홍보 어플 설치하시고 룰렛 돌려서 기념품 받아가세요. 입영, 장병 및 부모님 전부 참여 가능하시니까 오셔서 QR코드 받아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육군을 향한 관심과 격려가 커질수록 김 상사의 자부심도 커집니다. 청춘과 부모, 친구들까지 아우르며 그가 전달하는 건 정보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설득입니다. 훈련소의 교관에서 청춘의 멘토로, 그리고 이제는 육군의 얼굴로 김현규 상사의 하루는 수많은 선택지 앞에 선 이들에게 군인의 길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온몸으로 증명하는 사명입니다. 김현규 상사의 전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해병대 특수수색대대가 지난 14일부터 25일까지 경북 포항시와 경주시 일대에서 전반기 종합전술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고무보트와 전투수영을 활용한 주야간 해상 침투 훈련을 실시하고
전시적지 종심작전 수행 능력 배양에 중점을 뒀습니다. 해군 기동함대 사령부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해군 제주기지에서 미 해군 7함대 5항모 강습단과 제36차 복합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복합전위원회는 한미 해군의 복합전과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6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국가보훈부는 25일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국가보훈증만 제출하면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공설 화장시설 이용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화장시설 이용료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신고 전에 국가보훈증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저승달 돼버렸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누가 저기 걸어놨어. 우주에서 우주로 날아온 밤하늘의 별들이 반딧불이 돼버렸지. 내가 널 만난 것처럼 마치 약속한 것처럼 나는 다시 태어났지. 나는 다시 태어났지. 다 같이 불러주세요. 와.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감사합니다. (4월 28일) 기상정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6도에서 14도이며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24도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게 벌어져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겠으며 동부 산악으로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도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계룡 2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20도, 계룡 21도로 내일도 일교차가 큰 날씨가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오늘은 해안 산지로 강풍이 예상돼 항공작전에 일부 제한이 있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으면서 수요일까지 맑은 날씨가 지속되겠으며 목요일에 기압고를 통과해 오전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이후 토요일에 또 한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이상 공군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